알게 만드는 언론 니네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노동 문제도 국가폭력이냐?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노동 문제는 노동인데 어째 폭력이냐? 이 국가폭력이란 게 5.18 때 전두환이 같이 총 들고 몽둥이 들고 와서 때리고 하는 것도 직접적인 폭력이지만은 세월호 같이 살려야 될 목숨들을 안 살리는 것도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폭력이고, 또 최근 노동 현장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죠? 외주를 주어가지고 비정규직들의 어떤 안전이 보장이 안 된 채로 수없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국회나 나라가 그래서 법제화를 못하고 계속 질질 미루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국가 폭력이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고. 멀리 오셔서 고맙습니다. 광주를 찾고 오시면 더 좋은데 네. 겨우 이런 일에 나오시고 이런 일이니까 오셨죠? 네, 네.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불안정 노동이 어떤 식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이 노동 문제가 왜 국가폭력이랑 연결이 될까 많이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인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유권의 영역이 있고 사회권의 영역이 있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뭐 집회 시위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이런 많은 권리들은 주로 이제 자유권,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사회적인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유권은 국가가 함부로 무엇인가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회가 보장해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혹은 예외로 두거나 이럼으로써 누군가가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때 사회권이 침해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전문위원이거든요. 사실 그때마다 이제 매번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사안들이 사실 사회권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해요. 이거를 이제 인권 침해라고 봐야 되냐,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뤄야 되는 사안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인식은 노동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당연하게 국가가 보호해야 될 어떤 보편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게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맨 앞에 이렇게 써놓은 건 국가 또는 정부가 도대체 비정규직에게는 요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한 분의 인터뷰를 여기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여기 써 있군요. 2019년 12월 9일 날 태안화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인터뷰입니다.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기업과 정치인이 협력해서 그래서 죽음을 허용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제 누군가의 죽음, 어떤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이 잘못한 것이든 아니면 그 기업이 잘못한 것이든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죽음을 허용해 준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허용해 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단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지금은 김용균 재단이라는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노동자가 안전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로 산재 피해를 당한 유가족분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저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일을 하다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권리,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일터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면 안 돼. 우리 이거를 되게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편적인 권리다. 사람이 일을 하러 갔는데 그냥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편적인 권리가 점차 침해되는 어떤 구조, 침해되는 제도, 이런 거에 만약에 사람이 놓여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가 일터에서 쉽게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노동자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무지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정부의 역할로 다시 한번 규정하고 그런 보편적인 권리를 사회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거냐,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비정규직 쪽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제 눈에 늘 들어오는 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비정규직들만 보니까 우리 사회의 노동이 다 맨날 그런 노동만 있는 줄 안다. 물론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가 뭐 이렇게 아주 보편적이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향.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노동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특별하게 어떤 노동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막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차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언제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는 안 되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확실히 노동자들이 그런 소외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재용 사면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4대 그룹 대표들하고 대통령이 오찬을 했습니다. 이 오찬하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이제 이재용의 사면건이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점차로 사면의 흐름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나 높았어요. 사면해야 된다는 입장이 반을 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기업가에 대해서 진짜 관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감각,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많이 오잖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어떤 그림인지는 아시죠? 어떤 사진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들다가 직업성 암에 걸려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 221명.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려서 사망하기도 하고 현재도 사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싸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는 우리랑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을 했죠. 부정을 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전자 쪽에서 발암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미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런 기업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런 근거들이 이제 계속 확보되고 그리고 이제 직업환경 의사들이나 또는 이제 뭐 전문적인 법률가들이나 또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계속 그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래도 꿈쩍하지 않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저런 사람이 사면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 아래 보시면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삼성 개입 정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워낙 이제 삼성이 그 문호조를 되게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삼성의 그 노동조합을 지키려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이 염호석 씨 같은 분도 노조 초창기부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분인데 결국 이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셨는데 이분의 장례식장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시신을 탈취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화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들이 결국 이제 그 죽음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신도 제대로 못 찾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심란한 과정이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이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시신 탈취에 개입을 했고 여기에는 심지어 경찰들도 열심히 구워 삶아서 그래서 여기에 협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죠. 물론 여기 책임자들은 많이 처벌은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렇게 가로막는 기업의 총수는 왜 그렇게 쉽게 사면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그러니까 균형 있게 딱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기업가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사면이 논의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경제 총수들이 사면을 건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여론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사람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피해자의 목소리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별로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많이 느끼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직 부족한가요? 저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던 탓인가요? 정말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정말 제 친구가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에 의해서 반쪽짜리 된 중대재해법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합니다. 노동자 목숨은 이윤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동등하게 귀중합니다. 우리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와 유예 규정 없는 중대재해법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평택항에서 돌아가신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시되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세요.